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적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하는 글쓰기 이렇게 돼 있고,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이러죠, 그죠? 자, 얘가 원하는 것은 건강한 머릿결,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없으니까 갖고 싶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자,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 즉, 설명하는 글이니까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뭐 한다? 전달한다 이거죠, 그죠? 네. 자, 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흥미를 느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 나와 같은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이 바로 예상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계획부터 시작해서 고쳐 쓰기까지 다 예상 독자를 고려합니다. 예상 독자의 흥미, 예상 독자의 나이, 그리고 뭐 학력 정도, 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할 수 있겠죠. 또, 자, 요즘 머릿결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야. 그죠? 자,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와 해결책이라고 그래요. 문제와 해결책.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뭐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자, 또 어떤 정보를 담을지,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냥 막 구글에 쳐봐.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전문 서적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대학에 주로 있겠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바로 뭐냐? 정한이가 글을 쓸 때, 계획할 때 고려한 점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니까 글에 뭐가 있다? 소재, 그리고 글을 쓰는 목적,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그리고 글에 담을 정보를 수집할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여기 정리가 돼 있네요. 그죠? 자, 글을 쓰는 목적은 뭐다? 바로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객관적인 정보를 받으려고 한다. 자, 그래서 예상 독자는 누구셔? 바로 친구들이 되겠네요. 어떤 친구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정한이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떤 방법을 정해서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책이나 잡지, 신문, 백과사전 등에서 요 중심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뭐 TV 프로그램. 요새 이게 이제 지금 2015년 개정 교과서라서 아직 그 유튜브 유행이 안 될 때라, TV라고 돼 있는데, 뭐 TV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요 TV 프로그램하고 여기 밑에 있는 인터넷하고 합쳐진 게 바로 뭐가 된다? 유튜브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런 등등이 된다. 또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 대학이나 또는 어떤 그 기업에 있는 연구소 있잖아요. 자,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연구자, 그죠? 또는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정한이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 찾고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의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조를 잘 얘기를 해줬죠.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기능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출제된다. 전개가 되면 되겠죠. 짠.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자,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에 있다. 모표피. 그렇습니다. 모표피가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 자,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투명한 비늘 모양의 세포.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비늘 모양인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조금 징그럽네요. 자, 돼 있고,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기능은 뭐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모표피의 무늬는 동물의 종마다
달라서 목표피의 무늬로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동물의 머리털인지 또 동물이 어떤 동물의 머리털인지 알 수 있다. 뭐 다양한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네. 자, 종마다 다르대. 그래서 딱 보면 어때? 이 목표피면 딱 쏟아 보면 요거는 사람이구나. 또 동물이구나. 동물이면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모피질은 자 이번엔 뭡니까? 모피질. 자, 아까는 목표피 무늬였고요. 모피질은 어디야? 바로 여기, 그죠? 요런데 자 요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피질, 모수질, 모표피를 다 합치면 뭐가 돼? 머리카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개 방식? 바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옆에 보니까 자료 수집하기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 책, 사전, 신문 등에서 담을 내용을 찾아.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수집한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안을 다른 말로 하면 방법이죠. 자, 이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료의 출처를 기록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즘 들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그 쓰기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쓰기 윤리, 알겠죠? 네, 그래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김건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막 남의 논문 같은 거 짜집기 하고 막 이상한 블로그 이런 데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막 박사 논문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가짜 박사죠, 그죠? 자, 요런 것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어디서 베껴왔으면 너 인용을 했다 그러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용한 게 아니라 베껴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를 인용 표기를 안 하는 거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자, 요새 교과서에서는 이 쓰기 윤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쓰기 윤리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자료에서의 활용할 내용. 자, 처음에는 머리카락의 뭐 구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손상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또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데 그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의 원인이 있겠죠, 그죠. 자, 이것에 대한 뭐가 된다? 해결책. 자,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문제되는 머리카락을 문제 없는 머리카락으로 만들 것이냐.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 볼 거 있나요? 자, 나번도 볼게요. 자, 나번. 자, 모표피.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렇습니다. 대놓고 써놨잖아, 그죠? 가장 바깥층이라는 정보 하나랑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테라핀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5에서 15층의 투명하고 엷은 세포가 마치 뭐처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져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머리카락 특유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손상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뭐다? 바로 2층. 그럼 요새 말하는 2층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모표피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네. 자, 영국 데일리 메일에 기재된 빛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위한 10가지 음식을.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요것이 이제 뭐가 된다?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시금치는 머리카락의 성장에 도움되는 비타민 B, C, E, 그 다음에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굴은 자, 아연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아연은 두피의 피지선을 건강 상태로 유지해 머리카락의 성장을 돕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달걀 앤드 호두 이런 거는 뭐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바이오틴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고 등등등등. 자, 이 헬스조선이라는 잡지입니다. 잡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건희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정한이가 가를 사용할 방법을 추측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가가 아까 뭐였어요? 자, 가가 머리카락 구성 요소, 그쵸? 네. 모피질, 모수질, 모표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추측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눈에 딱 들어오네, 그죠? 머리카락의 뭐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봅시다. 머리카락이 상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에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 아니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 아니, 사람들의 고민이 저기 나와 있다고? 목표 피해?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릿결이 나빠지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죠? 자, 목표피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표피는 머리카락의 구성 요소이니까요. 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할 때 사용할 방법으로,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답원이 아까 뭐였는데요? 답원은 문제 해결책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야? 하나의 방법에 대한 예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맞았네요. 짠. 자, 그러면은 그 밑에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쓰기 라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그쵸? 자, 왜 미용실에 갔을까요? 미용실은 바로 뭐 하는데?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깎는다고 하죠. 머리 깎기도 하고, 또 파마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미용실 원장님께서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나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방법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지. 머리를 감은 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은 피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젖은 채로 자고 있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피해야 된다. 자,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말릴 때도 그냥 막 드라이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건 가지고 탁탁탁 두드리면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마나 염색은 머리카락을 자극함으로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파마 같은 거 많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화학물질이 머리카락에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결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안 그래도 안 좋은 머릿결이 더 안 좋아지면 마치 돼지털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질문을 마해서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답변이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막 햇빛 쬐고 뭐 드라이하로 막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드느라고 막 지저대고 막 이제 이러면은 머리카락에 있는 케라틴이 다 망가지겠네요. 자, 따라서 머리카락을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등 자외선 등등에 노출하면 머리카락 속 케라틴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결이 이상해진다 이거죠.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뭘 얘기하고 있다? 원인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뭐가 있을 수 있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뭐야? 수건으로 비벼서 물기를 제거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그죠? 자, 이러한 방법은 머리카락끼리 마찰을 비벼서 안 된다. 아까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중요합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뭐예요? 나쁜 습관에서는 비비는 거. 머리카락을 막 수건으로 비비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자, 이 비비는 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그죠? 마찰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제 손상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자,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빗질을 해요. 이거 참 빗질이 잘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직 젖어 있는 상태인데 빗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약해진 상태인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거나 상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약해졌기 때문에 쉽게 끊어진다. 자, 이런 게 상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 그럼 이런 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위에서 미용실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여기 밑에서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만 지킨다. 이제 이러면 대체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릿결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설명 방법 종류가 또 한 번 여기 나와 있고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한번 점검 해보고 갑시다. 자, 정의는 뭐 한다고? 뜻을 밝히기. 예시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기. 비교는 주로 공통점. 대조는 주로 차이점. 그 다음에 분류는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이거 중요합니다. 묶어서. 그다음 9번은 또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한다. 자, 그래서 나눈다 그러면은 구분이고, 예, 묶는다 이러면은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유사해요, 두 개가. 자, 그다음에 인과는 원인 and 결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분석은 대상이 있으면 그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자, 이것이 바로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마바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바가 지금 뭐였는데, 마바가 이거네요, 그죠? 질문하고, 예,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냈고,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머릿결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손상된 머릿결이 회복되는 과정, 이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순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니죠 지금. 자, 그다음에 손상되는 원인, 이거 괜찮고, 빨리 자라기 상관없고요, 그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 자, 이러면은 건강에 도움되는 습관인가? 지금 보니까 바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였어요? 나쁜 습관들이고, 그 다음에 마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손상되는 원인이 제일 맞고요, 그죠? 건강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자, 정한이가 기억을 글에 활용할 때 사용할 설명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사에서 찾아봅시다. 자, 기억이 뭔데? 기억이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뭘로 하지? 자, 이걸로 해볼까요? 자, 기억이 여기 있습니다. 자, 머리를 감은 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은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설명 방식이 뭘로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4에서 찾으라고 했거든요. 4에서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땅한 게 뭐가 있을까? 기억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자, 4에서 찾아보래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자, 정의로 할까? 뜻을 밝혀야 되나요? 예시를 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머리카락에 좋은 거는 저기 위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다시 보면은, 자, 기억에, 자, 이거는, 젖은 채로 자지 마. 그리고 수건은 어떻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그리고 파마 같은 건 하지 마. 그게 바로, 이 여러 가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색깔 바꿔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봅시다. 자, 정환이가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자, 그러면 개요가 뭐냐? 자, 개요라고 하는 것은 글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뼈대를 적당한 위치에 둬야 제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요를 바탕으로 중간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 방법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설명 대상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서는 구조, 그리고 손상의 의미를 정의로 밝혀주고요. 자, 유지하는 방법은 아까 보신 것처럼 예시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유는 뭐가 된다? 인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중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죠? 정의, 예시, 인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구성 요소별로 나눴잖아요, 그죠? 표 피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손상의 정의, 그리고 예시 들어줬고, 원인과 결과,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열했으니까 열거도 된다. 그 다음에 중간 세 번째에서는 인과와 열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료를 수집한 것이 다 주제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주제와 딱 맞는 것들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자, 여기 정리된 거 좀 볼게요. 자, 정한이가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과정.
자, 계획하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의 종류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특성도 파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글의 뼈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의 내용과 활용할 자료를 정리를 했다. 자, 그래서 설명 방법은 적절하게 아까 봤던 것처럼 정의를 내린다든가 또는 이제 예시를 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글을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6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니은을 설명할 때 설명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은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에 약합니다. 자, 따라서는 바로 뭐가 돼요? 인과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면 역시 하면도 인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노출하는 원인이 생기면 케라틴이 변형하는 결과가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머릿결이 나빠지는 결과도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인과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머리카락 비밀 요거는 영상 끊고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